좋습니다. 녹화 시작했고요.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술활동 보고서 기획과 관련해서 말을 할 건데, 그러면 글 쓰는 법을 강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기획을 하는 법을 말을 할 건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흔한 축제 기획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잘 드셨길 바라며 너무 힘드시면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약간 조금씩 느리게 들어오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미열보부터 들어갈게요는 아니고 어, 일단 이번 연도 입시를 먼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입시 일정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들 확인하셨죠? 본인이 넣을 학교인데 확인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어, 확인을 한 친구들은 채팅에 1이라고 쳐주세요. 우리가 원서 접수가 9월 7일인 거 알고 있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서류 제출인 거 알고 있었다. 1번. 9월 16일 수요일부터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하는 거 알고 있었다. 네, 뭐 그리고 평가자는 선생님이 아실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7일에 미술계열 면접고사 대상자가 발표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즉 2단계에 초대받을 학생들이 11월 7일에 뜬다는 건데요. 와, 수능 전에 뜨네요. 저번에는 수능 후에 떴는데 올해는 다시 수능 전에 뜨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7일 토요일이라고 돼 있지만 하루 정도는 일찍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1주 뒤, 2주 뒤에 세종 캠퍼스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미술계열 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 18일에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나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내시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따로 어떻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추합은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선물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추합은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 12월 마지막 날까지 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제 9월부터 원서 접수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빡세게 수능 공부도 하고 하게 될 텐데 사실 저기 수시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9월 16일부터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름방학이잖아요. 고3 친구들이요. 고3이나 재수생 친구들.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의 타블렛이 고장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타블렛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에서 샀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프린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와 같은 PDF 파일을 받아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수험 번호도 지워져 있고 전형도 지워져 있고 뭐 지원자, 연도 뭐 이런 거 다 지워져 있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미할보 학생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상당히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만 봐도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유형일지 감은 올 것 같아요. 감은 올 것 같은데, 음, 첫 번째 학생, 뭔가 스스로 되게 잘할 것 같은, 잘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학생, 뭔가 많이 힘들어요. 정신이 많이 아파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정신 아픔 이슈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 두 가지 유형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할보 시즌이 되면 나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미할보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방학에는요, 모두가 맨헤라가 돼요. 음, 음. 본인만 맨헤라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맨헤라가 됩니다. 저도 맨헤라였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맨헤라였고, 여러분도 맨헤라가 될 것이고, 입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맨헤라가 될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준비를 해온 것과 상관없이, 고3 입시생이라면, 재수생 입시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하나의, 상징 같은 거 아닐까요? 음. 자, 그래서 두 가지 학생이 있는데요. 크게. 어, 그림만 봐도 많이 이제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건 아니고, 그림을 인용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타입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미리 해놨어요. 글씨 너무 못 써요. 여러분, 저 서체 연습할까 봐요. 네, 글씨를 너무 못 쓰고,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타이핑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미리미리 본인 활동을 아카이브 해놨어요. 특징이 뭐냐면, 방학 때마다, 혹은 활동 때마다 이미 다, 기록을 해뒀어요. 아, 텍스트가 아니어도 돼요. 텍스트든 사진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기록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한 학생도 있고 방학 때 아예 회고 형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둘 중 하나의 형식으로든 어쨌든 고1 때, 고1 1학기 때, 2학기 때, 고2 1학기 때, 2학기 때, 그리고 고3 1학기 때 이렇게 아카이브를 항상 해서 본인이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해나갈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뭐를 더 공부하면 좋을지, 이거를 다 기록해둔 학생이 있어요. 해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텍스트여도 되고요. 사진이어도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정말 드로잉 에세이로 본인이 남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뭐를 했는지를 미리 남겨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엄청나게 빨리 휘발돼요. 내가 이걸 하면서 뭐를 느꼈고 어떤 동기로 이걸 했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 과정에서 뭐를 느꼈는지는 사실 금방 휘발해요.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거나 블로그나 뭐 스레드나 이런 곳에 기록해 두는 것을 비밀 계정으로 혹은 비공개 글로 기록해 두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제가 항상 미리미리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안 되죠.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혹시 본인은 그래도 학기마다 혹은 학년마다 되돌아보는 좀 행위를 했다. 나는 내 활동 좀 되돌아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줄래요? 본인의 자녀는 1년에 한 번씩 되돌아본다. 아니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되돌아본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1번을 쳐주는 학생, 한 명 있어요. 저 친구는 아는 학생인데, 있어요. 다들, 저런 경우에 일단 정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는 뭘까요? 다음 사례. 머리가 까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부모님 혹은 뭐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뭔가 공부 열심히 했어. 애 등급 뭐 한 2.2등급 정도 돼. 근데 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2등급이에요. 예를 들면 홍대식으로 2.2등급인데 애가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생기부 그냥 나쁘지 않네? 쓰기 괜찮아. 괜찮은데 나름 오케이야. 이쪽은 일단은 뭐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근데 생기부도 안 좋아. 생기부가 문제가 있어요. 성적은 좋아. 국어, 영어, 뭐, 사회 성적은 좋은데, 생기부가 미술 쪽이 아닌데, 갑자기 뭔가 홍대가 국영 삼아 본대. 그리고 애도 원래 미술 하고 싶어 했어 하면서, 아, 이 생기부로 미활보를 쓸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막 카드뉴스 만들었던 거, 뭐, 포스터 만들었던 걸 막 묘하게 뽑아요. 그래도 이게, 12항목이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일단, 생기부를 펴놓고 미술 활동이 너무 없어. 성적은 홍대식 성적이 되는 것 같은데 미할보 12개 못 채울 것 같은데 이거 뽑아도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은요, 홍대를 쓰지 않는 게 나아요. 써봤자 아니,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애초에 홍대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성적이 홍대식으로 하니까 2.2 정도 돼서 홍대를 쓰겠다. 근데 생기부의 미술 활동은 뭐 카드 뉴스 만든 거나 뭐 드로잉 좀 했다. 동아리도 아니야. 동아리도 뭔가 뭐 미술 쪽이 아니었어. 그런 친구들은요, 쓰지 마세요. 홍대 쓰지 마세요. 그냥 안 쓰는 게 그거는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유형의 비실기 미대를 쓰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제가 지금 모든 분들을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미알보를 전형을 안 넣으면 되냐면, 음 이렇게 뽑았는데 12개도 안 나오고 12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이게 되는 거 맞아? 이게 되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면요, 학원이나 가외 선생님을 찾아가도 그거는 공중에 돈을 휘리릭 뿌리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제 안 되는데, 꼭 그래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돼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해주세요 하시는데 0.1%의 가능성은 누구나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근데 보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를 안 했으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수시, 멘탈 아껴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부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실 저는 이 아래 경우보다는 이 위에 생기부는 괜찮아요. 성적도 괜찮아요. 근데 이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와, 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분명 제가 한 활동이거든요? 동기요? 없는데요? 느낀 점이요? 없는데요? 사진이요? 찍어둔 거 없는데? 근데 생기부에는 있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그냥 저 실제로 안 한 활동인데 학교쌤이 저 홍대 간다고 하니까 써줬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학교쌤이, 어, 가짜로 써준 활동이 있어요. 미술 활동이. 그리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결론은 둘 다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그냥 없어요. 노 메모리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창조를 해야 돼요. 생기부가 있긴 한데, 분명 뭔가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준 것 같긴 한데, 인터뷰나 대화를 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가능성은 확실히 이 아까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거나 학교쌤이 가짜로 활동을 써줄 만큼, 가짜로 활동을 써줄 만큼 본인한테 애착이 있다면 위알보도 봐주실 거거든요. 학교쌤한테 컨설팅을 좀 받거나 아니면 외부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방식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들의 좋은 친구, 우리 AI한테도 요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니까요. 소재를 뽑아내는 거는.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학생과 미리미리 아카이브 해놨어요. 미리미리 해놨어요 학생이 있고요. 기억이 안 나요 학생이 있어요. 뒤늦게 홍대를 쓰겠다. 생기부도 안 되어 있는데 홍대를 쓰겠다? 아니요, 쓰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생기부가 미술이 어쨌든 있었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3학년 7월 달에 한다고 하면 저도 당황스럽고 모두가 당황스러워져요. 음. 제일 좋은 거는 미리미리 방학 때마다, 진짜 만약 빠릿빠릿한 학생이면 활동 때마다 모든 거를 아카이브 해두세요. 저는 이 타입 1 유형의 학생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아니, 원래 미할보를 쓰려면 생기부를 챙기려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생기부를 잘 챙기려면, 미할보를 잘 챙기려면, 서류를 잘 챙기려면 본인이 뭘 했는지를 알아놔야겠죠? 뒤늦게 하려고 하면 이제 혼자 쓸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홍익대 미활보는 크게 교과랑 비교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설명이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교과 활동. 학교 국영수사과 은미체 말하는 거죠. 과목명, 이수학기, 이수학점, 뭐 교과구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중요한 게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일단 600자입니다. 600자이고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수업 시간 내에 수행평가나 과제 내용 중에서 미술적 소양을 좀 평가할 수 있다면 그거 좀 기술하세요. 그리고 이때 좀 자신의 참여가 어땠는지, 역할이 어땠는지, 그러면 그 과제를 할 때 과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성과가 뭔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평가 의견이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려워해서 홍대에서도 따로 풀어놨는데요.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내가 한 활동을 적으라는 거네? 근데 이 자기평가 의견이라는 말을 다들 너무 어려워해. 자기평가 의견.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왜 참여했는지요. 내 동기가 뭔지. 아,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얻은 성취가 뭔지, 뭐를 배웠는지, 뭐를 깨달았는지를 써야 돼요. 학생들이 미알보를 혼자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과정만 써요. 왜 내가 이걸 했냐고. 왜 이걸 했는데, 왜 주제로 이걸 골랐는데, 자꾸 왜 물음표 살인마 같은데, 왜 이걸 했는지, 왜 이 주제를 골랐는지, 하필이면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과정을 푸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결국 이 활동을 총체적으로 하고 나서 얻은 게 뭔지를 서술해 줘야 합니다. 보통 또 느낀 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뿌듯했다, 기뻤다, 행복했다,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거를 그래요. 열심히 활동했으면 누구나 뿌듯해요. 좋은 일 했으면 누구나 좀 고양되고 행복합니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긴 해요. 내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를 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응용해 나갈 건지, 이 대학에 이 전공에 가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건지 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새로 생겼는데요. 이 활동 유형을 고르는 칸이 생겼습니다. 활동 유형, 그러니까 이 활동이 드로잉인지, 이 활동이 조형인지, 이 활동이 매체인지, 감상인지, 진로인지를 5개 중에 한 칸당 하나씩 써야 되는데요. 여기 근데 홍대가 하나 이제 유의사항을 놨는데 또 읽어볼게요. 잘 안 읽는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이게 드로잉이랑 조형이 합쳐진 활동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드로잉이나 조형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요. 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상관없어요. 유형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냥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유사한 것 같은 활동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 자기가 드로잉이라고 선택을 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카테고라이징이고, 카테고라이징? 그냥 라벨? 인덱스 스티커? 정도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드로잉 활동을 5개 했는지, 드로잉 활동을 2교과 했는지, 저거를 골고루 하나 했는지,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드로잉으로 6개를 다 채워도 되나요?라고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주는데 드로잉이 정말 중요하다면, 뭐 예를 들면 뭐 회화과를 지원하는데, 그럼 다 드로잉 넣으세요. 정말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쭉쭉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 홍익대학교, 저 때, 라떼 종합란이라고 있었어요. 종합란이요,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22년에 아실 거예요. 자소서 폐지 사건이 있은 뒤로 종합란이 사라지고 홍익대학교가 종합전형이 미술대학에서 사라집니다. 되게 유의미한 변화예요. 그냥 단순히 홍익대가 종합란을 없앴네. 이게 아니긴 하지. 사실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이게 아니긴 한데, 종합란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볼 수 없었던 더 하나의 역량을 보는 거였는데, 이제 그 종합란에 800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 교과에서, 이 비교과에서 최대한 우리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예전엔 자신의 비전을 쓰는 저 종합란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소개처럼. 근데 이제 없기 때문에 이 12항목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녹여내야 돼요. 음, 그리고 홍익대가 아시다시피 그 학교생활 우수자 학교 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에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딴소리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서류를 추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소서를 받았어요. 우리 이전에 입시를 오래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었는데, 정치 사건이 터집니다. 아이고, 대필 사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미대 입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뒀는데 이게 그러면 미할보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완전 비상사태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전형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 미술 우수자로 바뀌어요. 음. 그러면 미술 우수자 전형은 미술 우수자를 뽑기 위해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바뀐 거였던 거네요? 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도 미술 우수자였어요. 미술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였고, 이제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실적 전형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이제 대학 교육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저기는 그림을 혹은 텍스트를 혹은 포트폴리오를 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려대학교도 창의활동 보고서 내죠? 거기도 실기 실적 전형이에요.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면 미할보를 못 봐요. 왜냐하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실기 실적 전형이 됐고요. 뭐 실기 실적 전형으로 바뀐 이유가 실기를 더 많이 보겠다, 뭐 실기력을 더 많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요, 그냥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바뀐 거고요. 그리고 홍대는 원래 아이디어 스케치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고 조금 더 이제 난 사실 고도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난이도 항상 비슷하거든요.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바뀌는 거지. 이번에 또 바뀌잖아요. 내년 친구들은 교육 과정이 바뀌어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문제가 한 번 더 바뀌고요. 교육 과정 평가 요소가 조금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네, 기본적인 틀은 같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부터 홍익대학교는 미술 우수자들을 뽑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부터 그리고 원래부터 아이디어 스케치의 난이도는 높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왜냐면 2022년 사건이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도 좀 보겠어요. 일단 교과 간단하게 말하고 다시 넘어가면 활동 유형은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진로 영역에 좀 자신의 포부를 담아주는 거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꼭 쓰라는 건 아니고요. 추천하는 편입니다. 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교내 활동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교내 활동만 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익대학교에서 교내 활동 쓰면 조금 더 공신력 있으니까 좋게 봐줄게라고 하지만 교외 활동 써도 돼.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 활동 써도 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Q&A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교과 활동 유형을 고르는 게 있습니다. 뭐 동아리, 뭐 방과후 학교, 자율창작, 전시감상, 진로 탐색, 봉사 너무 많아. 네,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은데요. 뭐를 고르든지 크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동아리인지 뭐 사실은 동아리가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봉사인지 사실 이 활동 유형은요. 그냥 교수님들이 볼 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내용 그리고 활동 참여 횟수 그리고 참여 기간 그리고 주간 기간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볼게요. 이거 텍스트 너무 많아서 지금 약간 좀 텍스트 공포증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는요. 조금 여기 홍익대가 말을 잘못한 게 있는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이라고 여기는 해놓고 내가 여기 안 가져왔나?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과 영역에만 해당하는 말이고요. 비교과는요, 여러분 예를 재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대학을 다니다가 재입시를 하는 거다 하면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도 비교과에 작성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 원서를 접수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을 비교과는 쓸 수 있어요. 교과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 미적 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냥 미술 교과 과정에서 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술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 전반, 우리 일상 전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다각도로 바라본다는 말이 미적 체험이랑 조금 가까워요. 이 말을 미적 체험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써놨어. 미적 체험 되게 전문 용어예요. 교육학에서, 미술교육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시각예술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시각예술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넓히고 이제 그런 창의성을 키워나간, 미술적 창의성을 키워나간 내용 등을 작성한 보고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교과, 비교과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도 했다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과 활동에 예를 들어 우리 교과 활동 막 국어 시간에 막 열심히 뭐라고 해야 돼? 조소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심화 탐구로 냈는데 학교쌤이 생기부에 안 써준 거야. 난 진짜 열심히 이 조각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써줬어. 그러면 이거 생기부 그 미활보에 미술활동 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요?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에만 적힌 내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못 쓰죠. 저 세특에 조각한 거 안 쓰였는데요. 물론 뭐 국어 시간에 조각을 한 건 사실인데 안 적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 미활보는요. 세특에 안 적혔어도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미활보 교과를 볼 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봐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여러분 그 성적이에요. 성적 써 있는 부분 있죠. 뭐 성취도 A, 원점수 몇이고 2등급이고 사회문화고 이런 거 써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성적 써 있는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과목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세특에 안 써 있는데 써도 된다는 말은 일단 현혹당하지 마세요. 최대한 세특에 써 있는 내용 쓰세요. 근데 아무튼 세특에 써져 있지 않더라도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홍익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미활보를 볼 때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위에 띄워놓고 그 아래 미활보를 보지 세특을 띄워놓고 보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꿀정보인데? 예, 그러니까 뒤에서 잠깐 말해볼까? 제가 아까 방금 띄워놓고 본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교수님 창에 뜬대요, 여러분. 이, 이 과목별 이게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사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몇을 했고 이게 성취도가 뭐였는지 사회계열 과목이라는 게 뜬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미할부 아니에요. 이건 생기부예요. 세특은 안 떠. 세특은 안 뜬대요. 세특은 안 뜨고 이게 뜨고 그 아래 옆에 미활부가 뜬대요. 그래서 저번에 여땡땡 교수님께서 얘는 수학이 5등급인데 왜 미활부에 수학을 적어서 낸 거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뭐 사실 근데 성적 석차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석차 등급이 5등급인데 수학에서 이론 활동을 했다고? 좀 의문이 있으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귀여운 바보시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교과 활동은요. 여러분이 수강한 그 과목명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요. 미술 관련 교내외 활동을 작성할 수 있어요. 교내에서 했던 거. 근데 쌤 이거 진짜 저 교내에서 했거든요. 교내에서 했는데 생기부에 안 적혔어요. 아니 적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뭐 진로 자율에 안 적혔을 수도 있는데 넣으세요. 어차피 이거 평가자 확인하잖아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자기가 한 건 맞잖아. 그리고 교회 활동은 애초에 증빙 서류 내지도 않고 개인 활동도 증빙 서류 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 활동이 맞고 거기서 내가 진짜 막 예술적 영감 끌어올라서 느꼈으면 쓰세요. 음.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는 뭐 어차피 학교에서 미열보를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디자인 교과도 다 미술 교과입니다. 뭐 색채학도 다 미술 교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열보가 작년부터 바뀐 게 한 개의 수업 내에서 여러 미술 활동을 했으면요. 여러 개로 입력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번에 입시하는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과목당 한 개만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내가 활동을 세 개를 했어도 나는 그거 중에서 하나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최악이었어요.
나는 인문계였단 말이에요. 저는 인문계였는데 나는 미술이랑 미술 창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미술이랑 미술 창작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인문계 미술이 두 과목이면 많은 거였어요. 와, 그러면 그냥 인문계 애들은 대학을 홍대로 오지 말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생이요. 홍대를 지원할 때는 그 미술 점수가 성취도 A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1등을 했어도 점수가 깎이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리고 미술 점수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신이 깎여서 1.3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조금 슬펐어요. 원래 1.3이 아닌데 1.1, 1.2 정도였는데 미술이 인문계 미술이 들어가니까 성적이 1.3까지 내려앉더라고요. 와,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아무튼 일단 지금은 그래도 미술 하나에서 여러 개로 쓸 수 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렇게 미술 하나에서 여러분이 미술을 들었다고 했을 때 조형, 감상, 진로로 쓰는 건 돼요. 근데 미술에서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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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으로만 쓰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쓰고 나서 갑자기 고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동일 학기에 이수한 동일 과목,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여러 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형, 조형, 조형을 미술 과목에서 미술 과목에서 조형, 미술 과목에서 조형, 미술 과목에서 조형 안 돼요. 근데 1학년 1학기에 했던 미술에서 조형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미술에서 했던 조형은 돼요. 이수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충 교과랑 비교과 그리고 교내와 교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개인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뭐 3년 동안 30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야 뭐 스태프로 일을 했어요. 무대 설치 스태프 등으로 일을 했어요. 이것도 다 비교과 돼요? 이거는 약간 개인 활동인데? 네, 돼요. 비교과는요, 교회랑 개인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독서 활동 다 묶어서 게재해 주세요. 통합해서 하나의 독서로 총 3년 동안 책을 30권 읽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미술 작품 한 것도요. 있으면 일단 미술쌤한테 미술쌤이 인정을 해 주시면 비교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미술 지도를 했다는 것. 뭐 수료증 같은 게 나왔을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서포터즈 증명서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미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래오래 했던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본인이 이 활동을 해서 진짜 느낀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들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디폴트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그래서 뭘 얻었냐고, 내가 왜 미술관 도슨트를 신청했냐고, 왜 미술관 직업을 체험을 해보게 됐고, 왜 지원을 했으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전시 기획이나 구조에 대해 뭘 느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써야 되는 거지. 뭐 아이들 대상으로 아니 저기 미술관 도슨트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없어. 거기서 그래서 내가 뭘 얻었냐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인스타툰 작가였어요. 팔로워가 1만 명이 되는 학생이었는데 그걸 비교과로 썼어요. 그 친구는 영상애니과를 갔어요.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개인 활동도 충분히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써 있죠. 혼자 한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동아리 이런 거 회장했다고 하면 뭔가 되게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회장이었는데 뭐를 했냐고. 너가 회장이었다는 거는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너가 뭐를 지도했니? 너가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끌었고, 이거를 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 임원이나 리더를 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부회장으로 뽑혔다, 생기부에서도 회장으로 뽑혔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뭘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 비교과 고를 때요. 비교과를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는데요. 비교과 쓸 게 많은 학생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안 쓰고 싶어요. 음. 미할부는 공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같은 성격, 같은 수준, 같은 레벨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비슷해. 내가 깨달음의 정도가 비슷하다. 얻은 게 비슷하다. 나는 이거나 저거나 다 열심히 했다 하면 최대한 공교육 기관에서 주관한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하세요. 음. 공교육 기관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 사는 뭐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경기도 미디어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것들에서 거를 중심으로 쓰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최대한 장기간으로 적으시면 좋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미술 전문성이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 역량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적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응. 여러분, 야, 공공기관이고, 뭐 교회고, 교내고, 개인이고, 일단 그걸 떠나서 나한테 있어서 정말 제일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활동이라면 그걸 쓰세요. 네, 그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미술활동 보고서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술활동 보고서의 토대는요,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교과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봐야겠죠? 일단 자신의 생기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평소에 생기부 열심히 챙겨 놓으셨길 바랍니다. 생기부에 미술 활동이 하나도 없는데 성적은 막 1.7이야. 하나도 없는데 막 2.1이야. 홍대 쓰지 마세요. 이런 미술 내용이 뭐 뽑아도 12개가 안 되면 그건 미술을 그냥 안 한 거예요. 애초에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이 왜 홍대를 넣으려고 그래? 예. 생기부 평소에 내가 학교 활동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발표나 수행평가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세특이든 창체든 이런 걸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7월 29일 날 생기부 금지법이 발효가 돼서 그 이후에는 생기부 배포가 안 된대요. 근데 본인이 본인 생기부를 또 배포하는 건 된다네? 그러니까 무료로? 그럼 뭐야? 나는 왜 오늘 이거를 아무튼 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한번 생기부를 보면서 같이 활동을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재생기부예요. 재생기부. 재생기부입니다. 재생기부예요. 그 누구의 타인의 것도 아니고 재생기부고요. 제가 생기부 금지법에 걸릴까 봐 약간 그, 그 레이아웃을 좀 조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절하긴 했고요. 조정하긴 했고 약간 글을 좀 이 시대에 맞춰서 더 옮겨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전부 다 저의 내용이고 제가 파일을 공유 드렸는데 다른 곳에는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우리는 공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어차피 올릴 거라 공유가 되겠네? 흠터레스팅입니다. 일단 저는 이 당시에 동양화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화과의 시야에서 한번 이 활동을 그럼 교과를 어떻게 구성해 볼까? 교과를 7개, 8개, 비교과를 7개, 8개 어떻게 뭐 구성을 해봐야 되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다가 또 번호를 안 매겨놨네, 활동에다가. 같이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댓글로 한번 이 활동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동양학과라는 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이 학생의 첫 번째는요. 이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저예요. 근데 그냥 이 학생이라고 할게요. 아, 여기 내 고등학교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음. 여러분, 저는 은평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표준 편차를 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던 인문계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던 인문계는 아니었고 그래도 저는 어딜 가나 1등급은 따기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내신을 딸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영어 시간에 했던 활동이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저는 동양학과를 꿈꿨고요. 어,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생기부에 대한 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기부를 보실 때 세특을 보실 때요. 동기랑요. 내용이랑요. 깨달음이 이게 3단 구성이 잘 나와 있어야 돼요. 세특에. 세특이 잘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특에 동기, 세특 이 하나에 동기랑 내용이랑 깨달음 이 3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다면 1번을 좀 채팅창에 눌러주시겠어요? 몇 명이 알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요즘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던데 이 활동을 왜 했는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가 무조건 세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용, 어떤 거를 했는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학생이 배운 게 뭔지, 배운 점이 뭔지, 이렇게 요즘 세특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가 기본 공식이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요즘 학생들도 그냥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평가서도 작성을 하고 이 활동을 왜 했냐고 이제 선생님들이 구글 폼에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자, 몇 명이나 알고 계셨을까요? 1번. 알고 계셨던 분들은 1번. 이거 몰랐다 하면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몇 명이 알고 몇 명이 모르는지가 궁금해요. 알면 1번, 모르면 2번. 동기랑, 동기랑 내용, 깨달음이 들어갔어야 돼요?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내가 알았어야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일단 본인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죠. 본인이 의도가 없이 하면 아까 그냥 미술 활동만 대충 써져 있는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가 돼버린다고. 깨달은 점까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세특의 요즘 기본 구조는 동기, 내용, 깨달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친구의 꿈은 어, 이 친구는 왜 이 발표를 준비했을까? 지금 보니까 이 친구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꿈이래. 세계적인 예술가가 꿈이라서 국제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단 발표를 준비했대요.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내용을 말해요.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어이구,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얘가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었대. 아, 작품성도 중요한데 영어 표현력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의 질과 상관없이 일단 동기가 있어요. 그냥 영어 발표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자신의 진로를 설명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구성했는지가 일단 나와 있고 살짝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뭐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궁서설명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있어요. 영어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내용, 깨달음이 일단 잘 들어가 있는 세특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세특이라고 봅니다. 음. 자, 여기 지금 댓글에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생기부를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선생님들이 3단 구성에 맞게 딱 써주실까요? 요즘은 저거 약간 공식처럼 퍼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기평가서나 구글 폼을 주세요. 구글 폼을 주면 거기 보면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쓰시오. 그리고 또 느낀 점을 쓰시오. 배운 점을 쓰시오. 아마 우리 학생들 많이 봤을 거예요. 폼에서 선생님이 뭐 패들렛이나 뭐로 다 내라고 하잖아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렇게 쓰십니다. 그런 자기평가서를 받는 이유, 요즘 다 봤잖아요. 거의 자기평가서. 아니, 활동 정리본 다 봤는데, 그거 세특 쓰려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딱딱 써주신, 좀 이게 위치가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동기나 내용, 깨달음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너무 근데 배운 점이 그냥 기뻤다, 즐거웠다, 본인이 이렇게 써서 냈으면 디테일하게 못 해주죠. 못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 활동, 동양학과를 원하는 학생인데 노을만 세특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여기 궁서설묘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네. 아마 이 친구가 동양화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하면 이 궁서설묘도에 대한 거를 미활보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생이 그린 그림이고 자꾸 내가 난데 학생이라 그래. 네, 학생이라고 할게요. 미니 와플이잖아요. 이 시절에 저는 젊었습니다. 17살, 18살, 19살 지금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 시절에 저는 이거를 그렸는데 이제 이거를 그린 동기와 또 왜 이 궁서설묘도를 그렸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아직도 기억나. 뭐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를
미할부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궁서 설묘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걸 작업을 했는지, 그 동기, 왜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공모전에 나가게 됐는지,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당시에도. 그리고 어떻게 이 작업을 해나갔는지, 어떻게 먹을 겹겹이 쌓아 올려갔는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걸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한국화 작업을 하면서 어떤 깁생을 했는지까지 써주면 좋은 교과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사 수업인데, 세특 자체만 봅시다. 세특 자체만 보면 일단 성취도는 좋아요. 석차 등급의 성취도 A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사 시간에 매낭국죽을 다뤘대요. 매낭국죽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고 나서 반입체 작품을 제작을 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의 생각도 있네. 예술가에게도 작품성뿐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관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를 성찰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어 동기가 어딨지? 동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매낭국죽이라는 거를 고른 것부터가 일단 선생님이 골라준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고른 주제인 게 보입니다. 입학사정관들도 이런 거 보여해요. 선생님이 시킨 수행평가인지 본인이 직접 고른 수행평가인지가, 그러니까 한 주제인지 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작품을 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예술가는 가치관도 중요하다라는 깨달음까지 얻었대요. 동기, 그리고 내용, 그리고 반성적 사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화과를 쓸 친구니까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세특에는 뭐 세특은 세특이고, 미할보에는 이제 미할보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세특입니다. 미할보에는 어떻게 이 국화 작업을 하게 됐는지, 왜 하게 됐을까요? 매낭국죽을 일단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매낭국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국화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왜 입체적으로 했을까? 이제 그 이유, 왜, 항상 왜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과정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여러분, 저는 도자기를 굽는데 시간이 그 뭐지? 반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마에 구울 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 혹시 유민 선생님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렇게 반 도자기 같은 거 가마 구우려면 며칠이 걸리죠? 며칠 정도 걸리나요? 저게 시간이 걸리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국화는 그려놨는데, 도자기가, 예, 도자기가 채팅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도 깨닫고 그 시행착오에서 본인이 느낀 거를 최대한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에 적어주면 돼요. 세특이랑 미활보는 달라요. 세특은 그냥 선생님이 관찰해 준 거고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미술활동을 했는지, 왜, 어떻게, 그래서 뭐를 적는 거예요. 미술활동을 적는 거예요. 이 세특은 어쨌든 수업 시간이랑 그냥 관련 있게만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동양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도예와 한국화의 만남? 나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시간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은 아닌데, 그 성취도랑 등급 다 봅니다. 생기부에서. 생기부 다 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시간에 불교라는 거를 주제로 본인이 선정했어요. 선생님이 뭐 종교 중에서 골라라 했을 수도 있지만 불교를 주제로 선정을 해서 본인이 직접 불교의 세계관과 상징성을 탐구한 주도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일러스트로 만다라라는 것을 제작했다고 해요. 막 어떻게 표현을 했다. 근데 겨우 한 줄, 두 줄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당연히 선생님을 관찰해서 못 써요. 본인이 풀어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작업했는지. 내가 저걸 어떻게 작업했는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아무튼 내가 갤럭시 탭으로 저걸 하나하나, 네. 그래서 왜 이걸 택했는지. 저기 소재들이 보면 되게 암울해요. 국화, 뭐 밧줄 손이 손을 총으로 겨누고 있는데, 이때 제가 좀 안타까운 주변인의 좀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사적인 거라. 예. 그래서
전통 종교 미술을 이제 재해석하는 걸 했고, 와, 이 친구는 선생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와, 이 친구는 이런 뭐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구나. 와, 불교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네. 아, 사상과 예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했던 친구네라고. 이건 세특이고. 이거는 세특이고, 동기 적혀 있고 내용 적혀 있고 배운 점 적혀 있는 건 선생님이 적어준 거고, 이 그림을 내가 왜 그렸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배운 점이 뭔지, 앞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동양풍 일러스트레이터가 될지는 학생이 직접 적어줘야 돼요. 세특은 세특이고 미할보는 미할보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음, 제가 원래도 디지털 드로잉을 되게 좋아해서 초6대 태블릿을 샀었거든요. 그 타블렛, 판타블렛을 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랑 뭐 갤럭시 탭 이런 거를 쓰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디지털 쪽으로 갈까, 동양화 쪽으로 갈까? 그럼 둘 다 하면 되지. 그때 저한테 영감을 준 작가분이 계셨어요. 흑요석 작가님, 아세요? 여러분, 흑요석 일러스트레이터님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1번 눌러주실래요? 동양풍 일러스트레이터의 대가 아니십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동양풍으로 하세요. 이제 그분한테 좀 영감을 받았던 것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도 아시거나 아신다면 1번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윤리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나름 동양학과 미할보에 넣을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미술 창작 시간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기부는 세특은 문제가 있습니다. 젠장, 미술 창작인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했어요. 너무 많은 걸 했어. 심지어 다 드로잉이야. 이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다 드로잉이면 하나밖에 못 써요. 미술 창작에서 하나밖에 못 써요. 물론 1학기 때 하나로 쓰고 2학기 때 하나로 쓸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세특도, 이게 지금 작품이 세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모딜리안이랑 앙리 마티스의 춤이랑 어떤 나라의 이상한 앨리스랑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특 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짧게 나열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이거를 풀어서 미활부에 써주면 돼요. 이제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아니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구나.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로 나눠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1학기 때는 뭐 앙리 마티스 춤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합친 바닷가재를 쓸 수도 있고, 2학기 때는 어떤 나라의 이상한 앨리스 걸 써도 되죠. 왜냐, 이렇게 되면 학기가 달라서 그 드로잉을 두 번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거 넣을 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동양학과 학생 미할보에 넣을 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흠. 좀 공간이 남으면 넣는 걸로 하고, 안 넣는 게, 일단은 뭐 다른 게 있으면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술 시간인데, 미술 시간에 이 친구가 몽유도원도를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고, 이 친구는 뭔가 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운동장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왜 주웠던 걸까요? 작품 재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동양학과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수묵화라는 것을 미활보에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미활보에 왜 나만의 몽유 도원도를 제작했는지, 왜, 왜 나만의 몽유 도원도고, 왜 아이들을 소재로 했는지,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 요즘 그거 있지 않아요? 쌍둥이? 자매? 남매? 남매분들이 노래 부르시는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남매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룹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게 생각나네. 야, 그런 세상을 좀, 몽환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나만의 몽유 도원도를 좀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내용이 있고, 사실 저건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렸는지가. 그리고 나서 본인의 배운 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과로서 좀 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활동 중 하나예요. 지금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만약에 미할보를 쓴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에, 아, 이거 B야. 체육관 앞에 벽화 프로젝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헤링을 주제로 해서, 이게 스케치고요. 키스헤링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음, 5m 규모의 모자이크 벽화를 3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부장이라는 말은 없죠.
반장이라는 말은 전혀 없는데 리더십이 보여요.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5m를 3일 만에 완성했으면 누구나 그 리더십을 완성할 인정을 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애들을 가둬놨었어요. 완성을 하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 해서 저녁 9시까지 학생들을 집에 못 가게 했어요. 당연히 학교쌤도 집에 못 가셨습니다. 그건 그래도 그런 난폭한 짓을 한 거는 안 써주셨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기 나만의 좋은 깨달음이 있어요. 공공미술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구나. 아, 음, 체육관에 이런 거를 설계를 하다니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를 이 학생이 깨달았다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아, 너무 이제 이 키스에링 벽화 자체를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키스링을 골랐는지 선생님 모르시죠? 왜 키스링을 내가 골랐는데 저 오늘 입은 옷도 지금 키스에링 유니클로 에디션이거든요. 키스링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키스에링은 스트릿 아트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운동장은 보통 여러분 밖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서 체육관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애들이 없었어요. 체육관만 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길 바랬고 스트릿에서 크길 바랬어요. 약간 언더독 정신으로 뛰어놀고 다치면서 막 크길 바랬거든요. 야, 그래서 저런 좀 그런 스트릿 감성, 언더독 정신의 키스링을 고른 건데 하나도 안 적혔어요. 당연하지. 그것까지 사실은 생기부에 적어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활부에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키스링을 골라서 이거를 가져왔는지, 왜 이걸 내가 스트릿에서 실내로 들어온 체육관에 이 그림을 설치한 건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저 거대한 규모를 완성을 한 건지, 거기서 또 협업 능력도 보여줄 수 있겠죠? 이제 팀플을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걸. 사실은 여기서는 뭐 공공미술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저는 협업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팀플, 미술도. 개인 작업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팀 단위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쓰면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 다 전통놀이거든요. 왜 전통놀이를 택했냐면, 전통놀이라는 말도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전통놀이를 한 이유는 이제 운동회 때 모습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동양학과 이름이 한국화로 내년에 바뀌어요. 바뀌는데 아무도 모름. 아니, 나는 알지. 한국화로 바뀌어요. 일단 바뀌고요. 한국 전통의 것을 항상 어디에나 넣고 싶다는 그런 한국화 오타쿠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크릴로 그렸어요. 아무튼 이것도 뭐, 넣으면 좋을 것 같은 팀워크이긴 한데 동양학과라는 전공 적합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양학과라는 전공 적합성에는 맞나? 없으면 넣죠. 뭐. 최대한 저는 이 학생의 생기부는 동양화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 과목인데요. 사회 과목에 본다고 했죠. 참고로 저기 그 평가할 때 세특은 안 뜨고요. 이거는 뜬대요. 미활보 옆에. 교과랑 성취도랑 석차. 근데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말을 해도 되겠죠? 교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았으니까요. 그쵸? 아무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참여 미술에 대한 거였는데 이때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음, 사실 큰 활동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세특에는 학생의 깨달음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회참여 미술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임을 깨달았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게 좀 좋은 맥락이라서 만약에 이 새 집 만든 것을 좀 넣는다면, 어, 이쪽으로 좀 빼겠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었고 새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포질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다. 어, 새들 중심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기에 뭐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었을 수 있을 활동 같아요. 하지만 일단 동양학과랑
전공 적합성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긴 해요, 사실.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인데요. 이건 그냥 공모전에 나갔던 거고, 다양한 걸 했고, 그냥, 와, 열심히 살았다. 세특은 좋아요. 세특은 좋아요. 그냥, 음, 다수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자료 조사를 했고,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썼고, 상도 탔고, 여기서 또 이제 학생이 말을 하죠. 예술가는 끊임없는 탐구와 수정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는구나. 그걸 공유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실제 창작 활동과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와 전문성을 보여줬대요. 내가? 여러분,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중에 누가 유튜브에 신고를 해서 신고할까 봐 말을 하는 거지만, 제 활동이에요. 제 성적이고, 제 활동이고, 제 상장이고, 제 그림이에요. 혹시라도 남의 생기부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실까 봐 개인정보가 남의 개인 신상 아니냐면 나의 신상입니다. 나의 신상이에요. 일단 이것도 뭐 창의력이 돋보이는 활동이긴 한데, 일단 동양화가 아니라서 패스할래요. 이거 세계사 시간에 미술사에 대해서 한차시 수업을 5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세계사 시간에 했는데, 뭐 깨달은 점도 있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깨달은 점 있어요. 명확해요. 되게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깊이 있게 깨달았고 내용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근데 갑자기 왜 이 친구는 세계사 수업에서 시대별 미술사 흐름을 설명하게 된 건가? 이유는 알겠어. 세계사니까 이제 시대별로 미술사의 흐름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동기는 조금 뭐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랑 깨달음이 되게 깊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뭐 감상? 진로? 근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동양학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에 약간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픽스가 된 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영어 시간. 영어 시간을 한번 볼게요. 영어 두 과목인데 이게 아마 영어 독해와 작문일 거예요. 영어 독해와 작문이고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미알보 볼 때 보고 세특 자체는 교수님은 보시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원서를 읽고 나서 일러스트를 제작했다고 해요. 본인만의 어떤 한국 전통 감성으로 재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동양풍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영어가 되게 중요함을 알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이건 이제 미술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이중언어 사용자 학생과도 자연스럽게 세계 무대에서 미술 내용이 아니에요. 세특은 세특대로 그냥 세특은 좋은 거고, 이거를 미활보에 풀어내려면요.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활보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지금 즉석해서 이제 프리스타일 랩하는 거라서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어, 서양의 스타일을 동양의 스타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복을 한복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 어떨까 해서 직접 한국화풍으로 한국화 스타일로 이제 이상한 날의 앨리스 토끼가 시계를 들고 재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최대한 뭐 토끼의 질감 표현을 극사실주의처럼 하려고 해서 원서에 있는 일러스트의 느낌을 최대한 뭐 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저 일러스트를 여러 장을 만들어서 이제 짧은 한국화 한국화 버전의 이상한 날의 앨리스 도록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양 고전 소설, 서양 고전의 문학들을 또 동양의 관점에서 또 동양의 화풍으로 해석해 보는 건 역시 이 세계화 시대를 잇는 하나의 작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세특이랑 완전 다르죠. 미활보랑 세특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활보에서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결국 내가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게 다 안 적히니까.
여기 세특에는 그게 다 안 적히기 때문에 미활보에서 나의 미술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독서와 문법은 다 책 내용이라서 다 책 내용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좋아했던 책이라서 그냥 넣어놨어요. 읽고서 좀 많은 걸 느꼈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과를 가야 되는구나를 좀 느꼈고요. 대학보다는. 대학을 고를 때.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근데 당연히 즐기면서 하면 실력이 향상되죠. 를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고3 때 예술 활동을 하는데 좀 많이 벽이 느껴져서 이제 그런 책을 읽었다. 근데 여기도 어쨌든 좋은 점, 깨달은 점이 있긴 합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나서 뭐 성찰하는 과정이었고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냥 잘 작성이 돼 있고 이거는 미할보 자체에 넣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못 넣을 것 같아요. 물론 없으면 넣을 것 같긴 한데 동양학과 학생 일단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데는 약간 아쉽지 않나? 그다음에 한국지리 수업이네요. 한국지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은평구를 아신다면 아시겠지만 은평구에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저는 은평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북한산을 답사를 했어요. 주말에 갔다 와서 이제 그거를 한국지리 시간 과제로서 한국화로 표현을 했는데 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너무 얇잖아요. 내가 미활보에는 왜 이걸 했는지, 왜 내가 북한산까지 기어갔는지가 안 써 있어요. 내가 북한산을 왜 갔냐면요. 제가 북한산을 왜 갔냐면요. 저는 그 사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대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면 나는 겉껍데기만을 그리는 것이고 정신을 빼고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사는. 그래서 직접 북한산에 가서 미세먼지가 없는 그 공기를 들여 마셔보고 실제로 이제 멀리 있는 저 바위를 보면서 와 진짜 저 산 자체가 한 폭의 동양화 같다라는 느낌도 느껴보면서 이제 갔다 와서 한국화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실력 부족 이슈가 있긴 했어요. 실력 부족 이슈가 있긴 했는데 스스로 그걸 하면서 깨달았어요. 대상에 대한 선 이해가 있을 때 내가 더 이것에 몰입해서 그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내용을 미할보에 넣으시면 돼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건데 이것까지는 학교쌤이 모르시지. 그니까 그거를 미할보에 풀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 이해. 근데 이제 실력 부족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장을 그렸어요. 드로잉을 몇 장을 했어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드로잉을 몇 장을 하고 몇 장을 해서 결국에는 되게 먹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진짜 꾸준한 연습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북한산에 가서 또 느끼고 나니까 뭔가 이 잘 그려지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과정을 조금 작성을 할 수 있는 한국화 지망 학생의 항목입니다. 뭐야, 교과 이렇게 끝나버렸네? 교과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국화는 6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근데 이 활동들이 다 괜찮았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매낭국죽은 잘 모르겠긴 해. 근데 만약에 나는 더 좋은 걸 넣을 수 있다면 매낭국죽을 뺄 거예요. 6개긴 한데 일단은 이 궁서설명은 넣고 싶어요. 왜 넣고 싶냐면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표현이거든요. 약자들도 강자한테 대응할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나 어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었어요. 난 저 그림이 너무너무 표현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쥐가 잡아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쥐가 겁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는 표현력 이슈. 그래서, 아,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저항 정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대하겠다. 나 역시도. 내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걸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그걸 그림으로 풀어낸 거였어요. 마침 마땅한 공모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아다리가 맞았던 이제 활동 중에 하나고, 이제 이걸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작품을 전시해 놨을 때 사람들이 해준 피드백이 향후 나의 그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작성이 미알보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미알보는 합격했어요. 합격한 미알보인데 지금은 이게 예전 미알보랑 지금 미알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글자 수도 다르고 종합란도 있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보여드리진 않고 있지만, 제가 올해 버전으로 한번 리뉴얼해서 다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어쨌든 내용이나 소재들은 이미 다 합격을 했었던 것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느낀 건 뭐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다음 작품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에디션 넘버 2를 만든다면 이런 거를 개선해 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전시에서 그런 거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 되게 유의미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거긴 이런 거 여기 지금 세특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잖아요. 그냥 영어 표현 능력이 좋음.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엄청난 힌트예요. 미알보를 쓸 때. 그 정도의 깨달음 정도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뿌듯했다, 행복했다, 기뻤다, 이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실제로 전시라니까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좋구나. 우리 미술 전공자들이 아니라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거구나.를 배웠다는 사실을 넣는 게 기뻤다, 뿌듯했다, 행복했다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매낭국죽은 사실은 안 넣었어요. 안 넣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아, 이것까지 미알보를 말하면 우리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건 역시도 동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동양풍 일러스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맞고요. 이제 흑요석 작가님, 흑요석 일러스트레이터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이제 당시에 좀 불교 교리가 어쨌든 종교 중에 골라야 되니까 교리가 마음에 들었고, 그때 할머니께서 만다라 이제 컬러링북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일단 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저기 만다라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의미, 순환 이런 것들, 그리고 삶과 죽음, 불교에서는 아니, 어느 종교든 그렇긴 해요. 삶과 죽음, 그리고 순환, 윤회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국화, 생과 사와 관련이 있는 소재, 그리고 좀 슬프지만 저 검은 손톱의 손, 귀신을 뜻하죠. 그다음에 밧줄, 저승사자죠. 저승사자를 어쨌든 상징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그리고 손이 총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과 사를 잇고 있는 디지털 동양화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왜 내가 이거를 했느냐 하면, 일단 선생님이 시키긴 했는데 디지털 일러스트를 시키진 않았지만, 사상과 예술이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게, 어떤 종교의 교리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구나를 좀 깨달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불상이나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의 어, 교리의 시각화 아닌가?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걸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왜 나만의 몽유도원돌까? 저는 노키즈존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죠?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극단적인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노키즈존이래. 왜요? 왜 애들한테 자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만의 몽유도원도를 아이들의 나라로 설정을 해서 작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국화로 표현을 했어요. 그 내용이 미알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넣긴 했는데, 이건 역시도 키스헤링을 고른 이유는 스트리트 아트, 길거리의 미술, 어쨌든 운동장은 길에 있어요. 야외에 있죠. 저는 야외 미술인 키스헤링의 작가를 데려와서 이거를 실내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근데 깨달은 거는 친구들과의 팀 프로젝트, 그 협력에서 얻은 게 조금 더 크긴 해서 아마 이거는 미술 역량보다는 공동체 미술 역량에 조금 더 가깝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안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썼는데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이것도 세특은 좋은데 안 썼어요. 그다음에 이상한 날 앨리스 이건 썼죠. 제가 아까 이거는 말을 했었는데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의 고전을 동양의 버전으로 재해석해 보면 어떠할까? 그리고 역으로 동양의 버전을 서양으로 해석해 보면 어떠할까? 이런 크로스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양의 고전을 동양으로 재해석을 한 거지만 나중에 그 동양의 고전을 서양 화풍으로 재해석해 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동양화, 한국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 작업을 하게 됐고 원문이 저는 이제 영어다 보니까 이제 동양풍으로 빼게 된 거였습니다. 저걸 하면서 느낀 점은 동양풍 일러스트. 근데 저거 하면서 솔직히 느낀 점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도 근데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 세특에도 보이지 않나요? 느낀 점이 없는 게 그냥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활동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안 썼어요. 드로잉은 썼어요. 왜냐면 북한산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이죠. 정말 저 그림을 선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저걸 그러니까 그 행위를 드로잉 하나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뺑이를 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은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물을 먼저 선 이해해야지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느끼면서 그릴 수 있다. 저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를 들고 북한산을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안 되겠다. 진짜 여기 서서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와, 30장은 그린 거, 진짜 총 합쳐서 좀 북한산만 30장 그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초기 작업 중 하나인데 그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 지리 시간에 왜 그렇게까지 내가 혼자서 열심히 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교과 활동인데 이렇게까지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용은 다들 잘 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그렸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보통 친구들이 동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깨달았는지가 너무너무 없어요. 음, 음. 혹시, 이 정도까지 사고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좀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느끼셨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느끼셨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이 정도까지 생각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직접 저렇게까지 발로 뛰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누가 북한산을 직접 뛰어다녀요? 이제를 놓고 누가 그려요? 이게 진짜 나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구나. 남이 베낄 수 없는 정말 학생의 진정성이 담긴 활동이구나를 느끼셨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음, 대충 그렇고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를 좀, 아까까지는 교과였으니까 창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활동을 골랐는데 저는 최대한 전공 적합성 위주로 골랐어요. 동양화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골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알 게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기록을 했어요. 저는 기록을 했어요. 지금 상장이나 그림이 다 남아 있는데요. 심지어 저는 블로그를 썼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 회고록을 써놨어요. 그때그때마다요. 날짜별로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뒤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아이고.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인데요. 디테일한 선묘가 중요하다. 손 스케치를 지우개로 흐리게 하라. 뭐 그림이 산뜻하고 맑고 묘사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뭐 녹묵이 많으면 안 된다. 짧은 선을 쓰면 섬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더라. 마디에 꺾어지는 곳을 강조하자. 손끝 쪽의 농담 변화는 적다. 단단하게 그리자. 손톱은 단단하게.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 이 드로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서 다음 거를 반영해서 그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블로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든 스레드 비계든 뭐 인스타 비계든 상관없는데 본인의 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블로그예요. 왜냐면 인스타나 스레드나 트위터 들어가면요, 추천 탭을 계속 보느냐고 나오질 못해요. 릴스나 쇼츠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추천 탭이나 SNS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기록을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해요. 개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블로그 쓰세요, 여러분. 블로그. 블로그. 일단 블로그에 있던 사진 퍼온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2014년, 15년, 16년. 저는 그래서 기록을 블로그에 했고요. 여러분도 글이나 뭐 그림, 사진, 이미지, 노션도 좋아요. 좀 노션도 많이 쓰는데 제가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블로그는 내가 이 글을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업로드를 했는지가 떠요. 수정을 해도 떠 있어요. 최초로 글을 쓴 시간이. 그래서 기록에 되게 용이해서 그리고 파일 용량 제한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기록하는 용으로요. 제발 여러분 활동하고 나면 기록하세요. 아, 글씨 너무 많아서 괴로워. 에, 아마 이거 제가 보내드렸었으니까 읽으셨었겠죠? 이거는 1학년 때 동아리, 2학년 때 동아리, 3학년 때 동아리인데요. 저는 동아리 묶어 쓰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 묶었어요. 기간 길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묶어 쓸래요. 이러는데요. 기간이 길면 많은 활동을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냥 제대로 된 활동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부러 기간을 넓게 잡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동아리 기간을.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벽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학교 축제에 참여했던 내용을 따로 비교과에 작성을 했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연꽃, 민화 그렸던 거를 비교과에 작성을 했습니다. 얘네는 전부 다 비교과예요. 비교과 1, 2, 3. 같은 동아리였는데, 미술사랑반, 미술사랑반, 미술사랑반이었는데, 제가 이 드로잉 수업에서 한 게 너무 다 다르잖아요. 벽화랑, 축제랑, 민화 전시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비교과를, 어, 세 개로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미술 역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술 역량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저걸 합쳤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과에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교과를 더 많이 썼어요. 아, 그다음에 또 인문학 강의인데요. 1학년 때 이제 인문학 수업을 대충 들었어요. 그렇게 세특이 좋진 않아요. 2학년 때 진로에서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 이때 최태성 선생님 큰별쌤 아세요? 여러분 한국사 강의 큰별쌤 거 많이 듣지 않나요? 그때 이분을 실물 영접을 했어요. 인문학 아카데미 때 학교에서. 일단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예술에 되게 인문학이 많은 관여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도 이제 인문학과 관련해서 어 하나 회고 보고서를 썼는데 참고로 이때는 여러분 2014년이에요. 2014년이 아니라 2016년이고요. 챗 GPT가 등장할 거란 상상도 못 하던 때긴 했는데 그때도 인공지능 이슈는 항상 있었어요. 인문학에서. 챗 GPT가 등장한 게 한 2023, 4년, 3, 4년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좀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걸 쓰는 사람, 인간만이 지닌 도덕성, 공감 능력,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을 했는데요. 아니, 좋아요. 세특의 연계성이 너무 좋아. 3년 동안 인문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래, 이걸 통해서 뭐 예술 관련된 뭘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내 미술 역량을 보여주는데 녹여낼 수는 있어도 인문학을 이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토론을 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게 그렇게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거는 너무 미술이랑 연관이 없다. 없진 않지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과에서 뺐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간단하게 녹여내는 정도로만 비교과를 뺐어요. 그리고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3학년 때 생명 존중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는데요. 어, 같이 이제 꿈꿨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서 삶을 붙잡는 손 그리고 이를 놓아버리는 순간 각각이죠. 삶을 붙잡는 손, 이 끈인 이유도 있긴 해요, 사실. 이를 놓아버리는 순간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여기도 이제 추모하는 국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강당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우리의 공감과 연대와 치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그때 그린 작업이에요. 뭐 딱히 대회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이런 작업이었는데 비교과에 넣었어요. 비교과에 넣었습니다. 한국화라서 넣은 것도 있고, 음, 좀 누군가를 추모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추모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를 시각화 한 장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TMI이지만 이거는 미술실 의자였어요. 아, 이거는 과학의 달 상상화 그리기였는데, 이거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소재가 좋아서 생기부가 되게 잘 적힌 편이라 진로 활동이었나, 자율 활동이었나, 고3 때인데, 잘 적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뭐를 시각화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저는 제 의견이 최대한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미술활동 보고서든 생기부든. 저는 좀 의견이 강한 편이라서. 아, 인간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미래 사회를 결정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미술활동 보고서든 생기부든 항상 자기 의견을 되게 강하게 어필하는 편이었어요. 뭔가 배운 점이나 느낀 점 쓰라고 하면 진짜 와다다다닥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미활보는 한순간 한순간에서 배운 점으로 가득 차 있긴 해요. 아, 그림을 당연히 그 과정을 쓰는 것도 맞지만 미알보에 왜 내가 이걸 택했고 왜 이런 선을 그었고 이 선을 그으면서 내가 배운 게 뭔지까지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항상 자기 성찰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미알보에 쓰진 않았는데 그냥 영어 시간에 영어를 되게 좋아했죠.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 작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포용하는 예술이 중요하구나. 본인의 견해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견해 강하게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항상 통일성 있다. 자신의 견해가 되게 명확하고요. 항상 지금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다양성, 그리고 영어를 되게 좋아해. 세계화.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네. 재생기부예요. 네,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네. 그리고 영어 활동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뭔가 미술 진로를 어필하는 모습들이 생기부에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기부 자체는 좋은데 미술 활동 보고서로서는 넣고 싶다면 이 한국 작가 3명을 어떤 디자인을 해서 도록을 만들었는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비교과에 넣으려면. 이건 비교과니까. 비교과에는 그럼 넣을 게 별로 없는데? 과학의 날 행사도 안 넣어. 생명 존중 교육은 넣었죠. 인문학 아카데미도 안 넣어. 동아리는 그래도 3개를 넣네요. 그래서 저는 비교과에 넣을 곳, 진짜 제가 인문계라서 넣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인문계라서 넣을 게 너무 없어서 영재교육원을 들어갑니다. 서울시교육청 미술영재교육원에 들어갑니다. 어. 저기서 정말 많은 활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했어요. 지금 제가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사실 얼굴은 안 가려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이랑 똑같이 생겨서 안 가려도 되는데 예, 저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것들을 토대로 비교과를 채웠습니다. 정말 미술영재교육원 아니었으면 저는 홍익대를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인문계 학생은 그냥 홍익대를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때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라 네, 예, 덕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약간 교회에 공신력이 있는 비교과인데요. 왜냐면 이 벽화도 학교에서 한 거고, 인문학도 학교에서 한 거고, 생명 존중 교육도 학교에서 한 거고, 과학의 달 행사도 학교에서 한 거고,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증진도 학교에서 한 거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외예요. 왜냐면 어쨌든 학교 외니까. 교외지만 공공기관이죠. 그럼 개인이 한 활동은? 어, 개인이 한 활동입니다.
이게 개인이 활동이에요. 제가 드로잉북을 혼자 셀프로 한지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드로잉 연습을 했고, 이거를 학교 선생님께 검토를 받았어요. 동아리 시간에. 드로잉 수업에서 뭐 그랬더니 뭐 써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개인으로 들어갈 거였죠. 개인으로 들어갈 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기특하게 봐주신 덕분에 아이고 이거 노트를 혼자 다 만들었어 해가지고 좋게 봐주셔서 드로잉을 원래는 개인으로 넣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기부에 적어 주시기도 해서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비교과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맞죠. 학교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교내로 결국은 들어갔네요. 혼자 한 거지만 학교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교내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생기부에 써주셨으니까 동아리 때. 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한 활동을 학교쌤한테 인정받는 거는 동아리에서 학교쌤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이걸 오케이 해주는 쌤이 있고, 아, 이거 네가 한 건데, 이거는 써줄 수가 없어, 세특에. 이렇게 해주시는 쌤들이 있고, 미술 동아리면 대부분 받아주세요. 그 전시 후기나 드로잉 한 거를 다 받아주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교내가 됐고요. 교회가 됐고. 아, 그러면 이제 비교과도 한번 우리가 써본다고 해야 되나? 비교과를 그러면 비교과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비교과는 100자랑 300자로 되어 있어요. 100자랑 300자? 아, 네. 활동 내용 소개가 100자예요. 그러니까 너 무슨 활동했어가 100자이고 300자. 그래서 자기 평가로서 어땠는데 이 활동이 그거를 물어보는 게 300자입니다. 100자일 때는요. 이 활동이 뭐였는지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화라고 쳤을 때는요. 근데 여기 다 써 있는데 그냥 학교 건물 입구에 필로티 공간이라는 기둥적 특성을 고려하여 벽화를 기획하고 기둥을 탑으로 해석해 라푼젤을 배치하는 등 구조물과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함까지가 활동 내용 소개인데요. 근데 여러분 세특에 써져 있는 그대로 활동 내용 소개 적지 마세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보여줄 수 있는데 활동 내용 소개를 생기부에 적혀요. 이미 너무 잘 적혀 있잖아요. 똑같이 적잖아요. 그거는 활동 지면 낭비예요. 이미 세특에 너무 잘 적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미활보에 인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그 칸 하나를 가 중복돼 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하거나 해서 본인의 미술 역량, 본인의 활동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100자에는 활동 내용 소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 300자에는 자기평가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왜 내가 이 필로티에 라푼젤과 파랑새를 그려 넣었는가? 두 개의 기둥을 썼어요. 오른쪽에는 라푼젤을 그리고 왼쪽에는 파랑새를 그렸는데요. 아, 그 써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 자기평가 의견에. 오른쪽에는 라푼젤을 그려놓고 왼쪽에는 파랑새를 그려 넣었는데 그 이유는 라푼젤이 탑에 갇혀 있잖아요. 그 필로티 기둥이 그리고 꼭대기에 있기도 하고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고 있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듯한 혹은 흐뭇해하고 있는 듯한 쟤들은 그래도 자유롭네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그리고 필로티라는 특성을 사용을 잘한 편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이미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도 있는구나.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깨달은 점은 이거예요.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음 그냥 갑자기 그 공간에 무언가를 딱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삶에 스미게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았다가 저의 벽화 미열보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벽화 미열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그렸는지 필로티라는 기둥의 특성, 그리고 라푼젤이 가진 특성, 자유를 희망하는 라푼젤, 그리고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딱 가운데에 딱 등장해서 그 사람들의 공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저 활동에서. 그래서 그대로 비교과에 적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면 되게 고급 미알보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쓴 미알보까지는 안 보여줬지만, 말로 일단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고급 미알보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정도 쓰려면 항상 매일매일 사고하고 기록을 해놨어야 돼요. 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두 학생의 유형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교과와 비교과. 미할부 학생 유형은 두 명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아카이브를 해놓고 이제 여름방학에 최종적으로 다시 쓸 때, 회고를 하면서 살을 덧붙이는 케이스. 이게 제일 모범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록해 놓은 거는 그냥 메모예요. 근데 이제 그 메모를 요리하고 다시 회고하고 복기하면서 살을 덧붙이고 매력적으로 미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방학 때 최종적으로 엮으면서 하게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한 1,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활동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란 말이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아카이브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학교쌤도 본인을 피드백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응.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유료 컨설팅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유료 컨설턴트들도 힘들어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생기부 혹은 깊이가 없는 생기부의 경우에는 미할부가 아무리 좋아도 생기부 3년치를 보면 대충 이 학생의 깊이감이 보이거든요. 미할부랑 생기부가 따로 놀아요, 점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학기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음 학기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 나는 어떤 스타일의 작가가 될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지를 꾸준히 반복하고 생각해보는 태도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까지가 일단은 제 얘기고요. 그 얘기 제일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고1, 고2 친구들 제발 평소에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였어요. 사진이든 텍스트든 제발 평소에 기록을 해놔라. 고3 친구들은 뭐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지. 1 아니면 타입 1 아니면 타입 2지. 글이든 그림이든 복기가 될 수 있는 형태인 게 제일 좋고요. 다듬는 거는 학교쌤이나 아니면 뭐 가끔씩은 논술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아는 선배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쓰고 학교쌤이 첨삭을 좀 해주신 케이스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상의 메모 습관이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타임로그가 제일 잘 남거든요. 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상장이나 그림이 저는 거의 다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때 블로그에 써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중간에 삭제를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다 남겨놨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느낀 점들, 그때그때 배운 점들을 이제 제가 하나만 지금 따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디테일한 선묘가 중요하다. 아, 손톱은 단단하게 그려야겠구나. 아, 손가락에 마디가 꺾어지는 곳을 묘사를 되게 잘해야 되는구나. 좀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도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놨어요. 전 그날그날 정리를 한 편이었어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내가 쓰려고 해도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그날 깨달은 거는 기억이 안 나.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청년치매인가? 네, 아무튼. 그래서 미할보 기획법은요. 근데 이거 아까 말했는데 전공 적합성에 맞게 일단 최대한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미할부 기획은 생기부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생기부를 잘 채워 놓으면 미할부를 쓰는데도 일단 큰 무리가 없고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서류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제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체적인 사고를 좀 합시다.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재료 구하려고 청계천까지도 가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4시간을 자다가 심장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4시간씩만 자면서 아직도 좀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좀 제발 자라고 하긴 했는데 예, 잘 자면서 자기 성적이랑 자기 아카이브 잘 챙기는 게 1, 2학년 때부터 중요합니다. 와, 그럼 고3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미할부가 아니라 생기부 싹 펼쳐놓으세요. 일단 생기부 보면서 활동을 뽑는데 최대한 자기 전공 적합성이랑 맞는 활동 뽑으시고요. 근데 이거는 전공 적합성이 맞아도 이거는 활동이 너무 구린데? 라고 싶으면 빼고 다른 활동 넣으세요. 꼭 동양화, 예를 들어 동양학과라고 했을 때 동양화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진로와 직업 시간이라고 쳤을 때 아, 뭐 내가 하나의 방 다양한 세계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좋았고 이걸 작업했던 게 훨씬 나의 예술적 역량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난 다양한 기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리서치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 나는 동양화든 서양화든 어떤 미술을 하든 끊임없는 탐구와 수정을 할 거고 이거를 전시를 하면서 이걸 전시까지 실제로 하면서 이 전시장에서 또 이 작품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배웠어. 이제 이런 활동 되게 우수한 활동이라면 꼭 동양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넣을 만합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말씀 지금 다 동양화만 넣으라는 건가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가 동양화를 어떻게 그렇게 깊게 준비해요? 차라리 디자인 학부면 몰라도 동양학과는 너무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동양학과는 예고 애들이 더 많아요. 많습니다. 나 때는 한 거의 80%가 예고 애들이었고, 지금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60%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동양학과는 예고가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동양화니까요, 교과가. 아, 우리가 인문계가 불리한 거 맞아요. 순수미술 쪽에서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동양화가 아니더라도 이 키스헤링의 그 스트릿 정신, 그 언더독 정신을 내가 미술로서 보여주고 싶다면 동양화 대신에 당연히 넣어도 되죠. 체육 활동을. 굿굿. 최대한 나의 사실은 미술적 역량과 그리고 동양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생기부를 충분히 읽으셨거나 지금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나름 어떤 축과 맥락이 있어요. 아, 이 친구 되게 현대랑 글로벌화에 관심이 많다.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되게 뭔가 동양과 디지털,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려는 느낌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계속 뭔가 세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축에 맞는 활동들로 채워줘도 됩니다. 그런 게 있나? 지금? 뭐, 뭐가 있을까요? 음, 세계를 잇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아, 이걸까요? 한국 작가 3명을 선정해서 영문 도록을 제작을 했다. 이제 여기서 본인이 깨달은 점은, 아,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포용해야 되는 예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거든요.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뭐 이거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작가 조사는 한 거는 좋아서 쓸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쓸만한 것 같네. 이제 비교과에다가 활동 내용 소개, 그 영어로 한국 작가를 뭐 리서치한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 소개에다가는 이 작가는 이랬고 이 작가는 이래서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난 앞으로 어 그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 공부 영어가 기본적인 소양임을 뭐 깨달았다 정도로 자기 평가 의견이 끝나도 괜찮았을 활동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11시 45분이고 이제 뭘 더 말해야 되지? 뭘 더 말해야 되죠? 여러분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미활보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해볼게요. 바로바로 답을 해볼 테니까 채팅을 남겨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은요. 평소에 기록을 좀 해두시라는 겁니다. 고3 친구들은 이제 갔어. 안 돼. 돌아와. 이제 써야 돼. 이미 날려보냈다면 이제라도 다시 머리 부여잡고 써야 되고요. 고1의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니까 제발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쳐주시면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관련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술활동 보고서의 기본은 지금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인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서류 점수 자체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긴 해요. 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나 대신에 기록을 쌤이 남겨주는 거니까 나중에 복귀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11시 50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술영재 교육원 잘 안 합니다. 미술영재 교육원 잘 안 하고요. 다들 공동교육과정 듣죠. 여러분,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신청할 때 이게 교과로 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이 있고 창체로 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시간으로 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은요. 저기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히고요. 그 시수, 학점 단위로 적히는 거는요. 공동교육과정은 교과, 국영수사과 은미체에 들어갑니다. 공동교육과정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교과에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공동교육과정 교과 과정을 들으시는 게 생기부 세특이 더 많이 딥하게 쓰이기 때문에 교과인 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질문.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미알보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홍익대에서 그렇게 Q&A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또 없다고 덧붙여요. 그냥 너의 미술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교회 활동도 되는데, 그것 역시도 공공기관에서 좀 한 활동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미술활동 보고서에 개인 활동 넣어도요, 붙는 애들은 다 붙어요. 다 붙습니다. 뭐 전시를 3년 동안 30회를 관람했다? 개인으로 붙었어요, 작년에. 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나중에 면접 가서는 교수님들이 생기부를 보시고 질문하시나요? 아니면 미알보를 보시고 질문하시나요? 일단은 미알보예요. 일단은 미알보인데, 어, 개인상을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면접 문제만 풀기에도 너무 바쁘고 개인의 그 개인의 답에 꼬리물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9분, 10분은 너무 벅차요. 문제를 두 개를 풀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발상 과정과 창의력을 보여야 되는데 9분 만에 그걸 보여주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나 미할부 질문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1분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혹은 뭐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 있나요? 뭐 이 정도까지만 물어봅니다. 홍익대학교는 생기부나 미활부 관련된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핵심은요, 그 면접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CD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CD과 관련 활동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CD과 관련 활동으로 대부분 작성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시각 디자인 활동이 나의 역량을 최대한 최선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도예랑 국화랑 같이 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동양화긴 동양화인데 딱히 의미 없이 그냥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양화 관련 내용이지만 딱히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작품 자체에서도 딱히 반입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안 넣었어요. 차라리 저걸 넣을 바에는 그냥 일러스트나 벽화 그린 걸 넣자 이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CD 관련 활동으로 작성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의미 없는 겉껍데기 활동의 CD과 활동이라면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그러면 좋은 활동도 아닐 텐데. 차라리 시각 디자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아크릴화나 수채화일 때 자신의 역량을 더 잘 보여준다면, 뭐 드로잉 역량이든 조형 역량이든 더 잘 보여준다면 차라리 그걸 넣는 게 낫죠. 지금 홍익대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요. 본인의 미술 역량과 전공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각 디자인과가 세개고 시각 디자인과 활동이 세개고 뭐 미술 활동 그냥 전반적인 게 세개여도 사실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괜찮다는 거죠. 전부 다 CD과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11시 50분이 되었는데요. 혹시 또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13분이나 아직 남아 계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까 분명히 17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었거든요. 아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는 사실 기획법은 일단은 기획할 때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그 A4 용지에 각 활동 프린트해서 바닥에 내려놓고 찝으면서 활동 조합해보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메모지에다가 활동명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막 조합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활동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한 15개가 넘는 상태에서 고를 때 쓸 수 있는 기법이긴 해요. 있는 활동도 없으면 끌어내기가 바쁘거든요. 활동이 너무 많으면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고 고르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법으로 미열부 활동을 뽑아낸 케이스에 가까워요. 일단 그렇습니다. 해서 어 50분이 넘어버려서 어, 더 이상 질문이 있네요. 자, 미알보가 작품 사진 첨부를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 읽었을 때 그 작품이 머릿속에 형상화될 만큼 그 작품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야 되나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적어야 될지, 그 작품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점에 더 치중해서 적어야 할지 여쭤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거는 설명이 더 치우칠 수도 있고, 물론 어떤 거는 더 깨달은 점이 치우칠 수도 있죠, 당연히. 어, 이 두 개는 사실은 병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그리면서 분명 선을 그으면서 분명 느낀 점이 있을 거고, 그 느낀 점을 토대로 또 그림을 그려서 엮어 나갈 거거든요. 다시 북한산으로 가야겠다. 북한산 어디 갔니? 북한산. 네, 이제 북한산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드로잉이잖아요. 드로잉을 여러 번을 한 거예요. 30장을 했어요. 형태는 그냥 산입니다. 산을 등고선에 맞춰서 네, 등고선이란 단어 쓰면 되겠네. 등고선에 맞춰서 등고선이라는 개념, 그 한국 지리에서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산을 그렸는데 이제 이것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제 북한산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서 그 자연을 느끼고 대상을 이제 느끼면서 뭐 다시 선을 그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선 이해가 되니까 조금 더 그 사물의 느낌을 잘 이해한 선을 뭐 그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중심으로 적어야 되나? 아니면 나의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적어야 되나? 정해져 있진 않고요. 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항상 깨달음과 깨달음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견해가 없으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견해, 나의 생각은 꼭 넣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묘사만 하거든요. 이런 작품 했고요. 뿌듯했어요라고 하는데 이런 작품 했고 거기서 이래서 이걸 느꼈어요까지를 가야 돼요. 음. 그 작업마다 다르게 빠질 거예요. 저거는. 네. 이렇게 됐고요. 해서 지금 네. 아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또 나가주시고 계셔서 이제 끝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알보의 기획은 평소에 아카이브에서 나오며 나의 음, 평소에 메모 습관. 고3 때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일단 해야겠죠. 고1, 2때 잘 챙겨놓으세요. 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러분. 11시 55분이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는 그냥 미술 면접 수업을 할게요. 네, 미술 면접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중요성 깨달았다고 해주셨는데 이걸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이거를 오늘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멘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영님. 이게 저게 너무 좋은 말이야. 기록의 중요성. 네, 네, 네. 여러분 너무 듣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메모하라고. 제발 기록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네. 아니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진을 안 찍는 거야? 네.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것도 기록해서 따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말은 카톡에 남겨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2시까지 안 나갈 거긴 한데. 자, 일단 이 녹화를 여기서 끝내볼까요?